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를요. 정말 오랜만에 매수 타이밍이 온 반도체 종목들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S&P 500 지수 그래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가 있었죠.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지금 정리한 자료는 연초 대비 4월 11일까지 주요 산업들 주가 변화인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7.91%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다우 지수가 한 6% 정도 빠졌고요. 자, 그런데 특히 지금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7% 정도 빠졌고 AMD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35% 정도 빠졌습니다.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종목 중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도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투자 다이어리를 출시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작업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업체에서 할인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이어리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파일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잡아볼 수 있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거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월별 수익 현황을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항목도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요 투자 지표들을 메모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 양식을 이렇게 다이어리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점수를 매겨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특히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진 이유가 좀 있었죠. 몇 가지 이유를 좀 알아보면 일단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특히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PC나 노트북 출하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PC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한 7.3% 줄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한 1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C나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섹터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나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문제로 상하이 같은 경우 지금 봉쇄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도체 주문에서 최종 납품까지 걸리는 이 리드 타임이 지난달 같은 경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고 해요. 26.6주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만큼 반도체 생산 자체, 생산 사이클이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려로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는 트레이더 같은 분들은 이런 단기 사이클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좀 장기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악재로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빠진 섹터 특히 앞으로 유망한 섹터들은 이번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시총 규모가 큰 엔비디아가 특히 좀 많이 빠진 편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좀 알아봤더니 먼저 엔비디아의 주력 매출이죠. 이 GPU의 재고가 쌓이는 점을 좀 우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60불에서 225달러로 낮췄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엔비디아의 사업 부분별 매출인데요. 지금 그래픽 이 GPU 쪽 매출 비중이 크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컴퓨터 앤 네트워킹이 이제 서버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전체적인 어떤 매출 비율로 보면 6대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국가별 매출 비중도 한번 보면요. 대만과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엔비디아의 1년 뒤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340불 정도를 보고 있고요. 현재 참고로 215불 정도 하는데요.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이 엑셀 템플릿으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3년 평균 EPS 성장률은 27%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포워드 기준 이 P 레시오가 38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섹터 PEG 레시오 값인 1.88을 대입해서 엔비디아의 적정 P 멀티플을 한번 산정해 봤더니 한 50.8배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50.8배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5년 평균 P 레시오랑 좀 비슷한 수치입니다. 5년 평균 값을 보면 한 58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정한 엔비디아의 P 멀티플도 한 5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50배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한 285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어젯밤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요. 뭐 현금 흐름 할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이 멀티플이거든요. 이 멀티플을 도대체 몇 배를 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뭐 금리가 어쩌고,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 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뭐 많이 대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이 적정 멀티플을 어느 정도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목표 주가 또는 적정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적정 멀티플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의 성장성 지수를 좀 많이 참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엔비디아 PE 멀티플 한 50배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현재 포워드 기준으로 한 38배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 굉장히 저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엔비디아의 이제 올해 말 기준 예상 EPS가 한 5.63불 정도 되니까,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5.63불에 PE 멀티플 한 50배 정도를 적용해 보면 한 281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뒤 목표 주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팀랭크에서 보는 이 적정 수준, 자, 이 280불 정도의 금액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평균적인 목표 가격보다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280불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의견은 1년 뒤에 한 340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좀 낮은 280불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215불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15불 정도보다 더 하락한다면 계속 좀 줍줍해도 괜찮지 않은 가격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또 가져왔는데, 이 서학개미 분들이 최근 한 달간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는지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역시 테슬라는 부동의 1위고 TQQQ도 부동의 2위입니다. 자,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죠. 자, 여기까지는 뭐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니까 그런데, 지금 4위가 SQQQ ETF를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S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하면 반대로 3배로 상승하는 그 인버스 ETF잖아요. 이 숏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이 서학개미 분들이 이 SQQQ를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심지어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혀봤거든요. 3월 12일에 4월 12일 한 달간인데, 지금 S&P 500이 지금 여기 확대해 보시면 S&P 500이 3월달 같은 경우는 3월 8일부터 한 3월 14일 정도의 저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3월달 한 달 동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3월 8일에서 3월 14일 이 구간에 SQQQ를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큰 손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3월 8일에서 3월 14일까지로 범위를 좀 좁혀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SQQQ가 4위더라고요. 자, 이렇게 3월 8일에서 3월 14일에 SQQQ를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면서 이렇게 베팅을 하는 투자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뭐 인공지능이나 뭐 전기차나 뭐 또는 뭐 로봇 산업이나 앞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우리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반도체 이 수요 자체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 큰 조정을 해서 많이 하락했다는 거는 우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산업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답안지 같은 거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자꾸 시장을 예측해서 이렇게 숏을 치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